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하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이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해.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을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에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빛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 페마 초드로는 뉴저지주의 중상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미국 최고의 여자 사립고등학교인 미스 포터즈 스쿨을 다니고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 사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변호사와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녀는 얼마 후 작가와 재혼해 뉴멕시코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며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키웠다. 어느 이른 봄날 그녀가 멕시코 스타일의 벽돌집 앞마당에 서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차문이 꽝 하고 닫히더니 집 모퉁이를 돌아 남편이 나타났다. 8년 동안 함께 산 그는 마당에 선 채로 그녀에게 선언했다. 우리 둘 사이엔 문제가 있어.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혼해줘.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냥 하늘이 참 넓다는 것과 집 옆으로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와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느껴졌다. 시간도 사라지고 생각도 멈추고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빛과 무한한 고요만이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수습한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과 같았다. 두 번째 이혼 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영화관에 데려가고 레스토랑으로 불러내고 술을 마셨지만 상처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불행 속에 5년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어떤 사람의 픽업 트럭 앞좌석에 놓인 잡지를 들춰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티베트 승려가 쓴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읽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어내려갔고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생생한 감정들이 자신을 더 본질적인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삭발을 하고 티베트 불교에 입문했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수단으로 마음의 세계에 다가갔다. 두려움, 분노, 실망 같은 부정적 감정의 시간들은 마음의 왜곡된 지점을 알아차리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페마 초드로는 티베트 불교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북미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티베트 절인 간포 승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를 비롯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저서와 강연을 통해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전달해온 그녀는 달라이 라마, 틱나탕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훗날 페마는 전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껍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본연 모습을 보게 한다. 내 친구인 탁발승 마노즈 바바는 원래 땅콩 장수였다. 북인도 비아르주의 천민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줄곧 바구니를 이고 다니며 노상에서 땅콩을 구워서 팔았다. 20살에는 인근 도시에 새빵을 얻어 혼자 살면서 친이야 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 를 거리마다 외치며 다녔다. 얼마 후 고향 옆 마을의 처녀와 중매 결혼을 했다. 그녀 역시 겨우 끼니를 잇는 집안 출신이라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답게 열심히 땅콩을 팔았다. 하루 종일 팔아도 수입이 별로였지만 아침마다 빼빼 마른 몸으로 바구니를 이고 나갔다. 결혼 생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땅콩 바구니를 이고 나왔다가 무엇인가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었다. 옆방에 새든 남자였다. 무중력 상태에 서 있는 것처럼 시간이 멈췄다. 생각이 정지하고 삶이 정지했다. 진공의 병 속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그는 남녀를 향해 땅콩을 바구니째 집어던졌고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 후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애인 관계였으며 전통에 따라 중매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와 옆방에 새 들어 살아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몇 해 뒤 그녀의 고향집에 한번 찾아간 적은 있었다. 그녀가 딸을 낳았는데 그의 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어린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헤어졌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으로 이번 생에서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 땅콩 장사도 막을 내렸다. 분노와 상처와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는 거리를 지나는 한 탁발승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머리를 기르고 사두가 되었다. 라자스탄의 아쉬람으로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후 탁발하며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묻자 그는 다 전생의 일이며 마야가 벌인 일이라고 했다.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사실이면 땅콩 장수 흉내를 내보라고 하자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소리도 낭낭하게 외쳤다. 친아 빠담, 맛있는 땅콩 사세요. 그러자 정말로 옆집에서 땅콩을 사려고 사람이 달려나왔다. 마노즈 바바는 부러울 정도로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다. 제자도 없고 저서도 없으며 사원도 없다. 머리 위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바구니도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날씨 같은 것이고 자신의 본질은 그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끝없이 파란 하늘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보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다. 시인 루미는 썼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라. 붕대 감긴 곳을 보라. 빛은 상전한 곳을 통해 내게 들어온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읽는 책이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좋은 결론은 책의 후반부에 적혀 있다는 것 외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어둡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진정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루미는 다시 말한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변색된 잎들을 흔든다. 초록의 새 잎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잡아 뽑는다. 그 아래 숨겨진 새 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흔드는 것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